되는 일을 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전체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BBS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핀들이 와 계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은 제가 비즈니스 할 때는 없었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제가 9% 정도죠, 그죠? 9% 정도면 아메 비즈니스하고 두세 달 정도 걸려서 성취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브론즈 빌드면 15%면 제가 이 비즈니스 시작하고 한 5개월 이 정도 걸려서 또 이제 한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S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넘도 이 비즈니스를 하고 한 3년 차 정도에 어렵게 성취했던 그 매출로 하는 거 있잖아요. Q12가 되지 못해서 매출로 하는 그걸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었던 거 기억이 나고요. 사파이어 에메랄드 네 이렇게 함께 성취했던 그 장면도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에메랄드를 2회 정도 하고 난 후에 그다음 회계년도에 또 다이아몬드를 하고 또 그리고 제가 한 6년 뒤에 5년 뒤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하고 그 다음 해에 EDC가 되었어요. 이렇게 핀업을 해왔는데 아미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요. 그죠? 지식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전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이제 쓴 책을 보면 사람들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그리고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꼭 안 겪어도 되는 어떤 시행착오적인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비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비즈니스에 들어오니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바로 상담이더라고요. 상담이더라고요. 내가 나보다 먼저 한 사람, 나보다 우수한 결과를 낸 사람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배워내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결국 저는 상담이라는 건 연결된 상태라고 생각해요. 연결된 상태. 연결된 상태라는 건 스폰서님이 나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내가 Q&A를 스폰서님에게 뭔가 여쭐 수 있고 그런 상호작용이 되는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상담이라는 게 어떤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 그리고 그 연결된 빈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잦냐에 따라 가지고 그 비즈니스의 활성도가 좀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메인 서버, 허브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게 바로 저는 어쩌면 상담하는,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게 바로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미 비즈니스는 결국, 이제 시스템을 얘기하기 전에, 아미라는 회사가 지금 벌써 6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저희가 월드와이드라는 그룹이 또 수십 년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굉장히 큰 아메이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나보다 훨씬 더 오래 몸을 담았던 우리 스폰서라는 사람이 계시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60년 그리고 월드와이드의 수십 년의 어떤 시스템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 바로 상담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를 좀 내리드리면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한테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스폰서라는 사람은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에게 좀 더 넓은 눈으로 내 상황을 볼 수 있는 어떤 시야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미 비즈니스를 할 때 핀업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스폰서의 머리로 나의 발로 스폰서의 머리를 빌려서 내 발로 그걸 해석해내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해석까지 필요 없어요. 옮겨내는 거. 세 가지 단계가 있겠죠. 첫 번째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죠? 상담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겠죠. 일단은
상담한 것을 내가 잘 받아서 이걸 실행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행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또 상담의 의미가 있고 성장의 가능성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자 상담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진 사람들만 상담을 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요. 첫 번째로 일단은 아메이 비즈니스에 필요한 게 저는 회사에 대한 믿음, 두 번째로 시스템에 대한 믿음, 세 번째로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제품에 대한 믿음은 회사에 포함시키고요. 회사에 대한 믿음, 시스템에 대한 믿음, 스폰서에 대한 믿음,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 비즈니스를 끝까지 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이 이 비즈니스를 끝까지 해내는 데 필요한 데 있어서 중요한 순서예요. 즉 뭐냐면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비즈니스를 끝까지 해내시려면. 근데 오늘 내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순서는 반대입니다. 즉 뭐냐면 스폰서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내 상황과 가장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얘기 많이 하죠.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 누굴까? 어쩌면 부모님도 아닐 수 있는 게 부모님이 내 성공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들은 고생 안 하고 평범하게 살길 바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고생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마 스폰서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어쩌면 어려운 과정도 있고 이렇겠지만 반드시 저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스폰서라면.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은 스폰서님 딱 한 분이다. 형제 레그도 아니고 AP 직원도 아니고 가장 바라는 사람은 스폰서 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적었던 이야기인데 스폰서와 상담을 할 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스폰서는 제안을 하죠. 그러면 나는 yes와 no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면 제가 그래서 yes를 하면 어떻게든 이롭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스폰서가 뭔가를 제안했을 때 yes가 나오면 이 스폰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머리에서. 뭐냐면 이거 받아들이네? 요 정도 해내시네? 그럼 또 다음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드려야지. yes를 하고 나면 스폰서님은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머리가 트입니다. 제가 스폰서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yes를 하면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분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저분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분이 애를 몇 시까지 데려가는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다이아몬드가 될까에 대한 포커스, 혹은 어떻게 하면 에메랄드가 될까, 혹은 어떻게 하면 SP가 될까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게 노가 시작되게 되면요. 한 번 노는 괜찮지만 두 번, 세 번 노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폰서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거절 안 받는 쪽으로 의견이 틀어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여지는 게 목표가 돼요. 즉 받아들여질 만한 이야기만 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게 성공의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내 기분 맞추기가 되어버릴까요? 기분 맞추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기분을 알아달라고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면 방향성 확립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스폰서의 입에서 성공의 방향을 가진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끌어내려면 yes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이걸 원해서 모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상담을 받아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상담을 받아봤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상담 내용이. 혹은 좀 더 어려운 느낌을 주는 그런 어떤 상담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 해보려고 애를 써보는 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따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 한 발 더 멀리서 보는 분의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따라 해보려고 애쓰는 이해 안 가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하지 않았던 대로 오기 때문이에요. 하지 않았던 대로 오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따라 해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 속에 성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사실 하던 만큼 하면 어떤 내 캐파에 머물게 되면,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면 그냥 하는 만큼만, 그냥 늘 하는 만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캐파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틀을 깨어야 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받는 일보다는 상담을 해드리는 일이 좀 더 많아졌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이제 그 파운더스 플래티늄 리더님이 상담을 했어요. 내용은 다 다르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실 때는 이제 그분과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뭐 미팅 계획, 앞으로 그 팀 미팅을 어떻게 잡아가세요? 탱코아 미팅을 하나 따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혹은 브론즈 빌드는 어떻게 배출하실 생각이에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다음 달에 어디서 배출하실 생각이십니까? 라는 그런 어떤 조금 더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하지만 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나 브론즈 빌더와 상담을 하게 되면 좀 더 미시적인 거 이야기하게 되겠죠. 오늘 여기서 뭐 했어? 여기서 뭐 할 거예요? 여기서 뭐 했어요? 이 사람 이 미팅에 한번 조인 시켜봐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사실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 1회입니다. 주 1회 이상 탱코아를 하고 있는 플래티늄 이상 리더와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해요. 탱코아를 하고 계시는 플래티늄 이상 리더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비즈니스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데일리 상담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플러스 알파입니다. 데일리 통화 상담한다고 지면 상담 안 하는 거는 별로더라고요. 데일리 상담을 하시는데 데일리 상담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일매일 전화를 주셔서 오늘 있었던 일과 내일 해야 할 일들 이렇게 받아가서 제가 일하는 스타일을 복제하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저런 사람한테는 관계는 좀 애매한 관계였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데일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솔직히. 드문데 원하시는 분은 모든 스폰서님들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 데일리 상담을 하시는 분은 예전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다른 곳에서 해봤었는데 플래티늄 정도 이렇게 했다가 이게 사실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었던 분이에요.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사업이 좀 작아진 거죠. 사실 플래티늄까지 했다가 굉장히 이제 이 비즈니스에서 방황을 조금 하시다가 어쨌든 이제 다시 비즈니스를 저희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매일 상담을 했죠. 한 1년 조금 넘게를 매일매일 데일리 상담을 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우리가 눈을 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상담을 하니까 지금은 뭐 1000만 점의 개념이 아니라 루비 네트워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18일, 19일입니까? 진작에 1000만 매출이 이미 넘어버렸거든요. 이게 사실 저는 어떤 저의 어떤 특별함보다는 그분이 계속 매일매일 상담하면서 그 상담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표를 놓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아이디어를 받아가고 이 하는 그 아까 그 연결된 상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성장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 아메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룹 하면 이글드림 그룹인 거. 우리끼리 이야기하기 부끄럽지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근데 이글드림 그룹에 있는 모든 리더님들이 다 이 비즈니스를 너무나 잘 성장하고 계시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어떤 그룹이든 반드시 정체된 리더는 있습니다. 뭐 파운더스 플래티넘에서 정체될 수도 있고요. 다이아몬드에서 정체될 수 있고요. 수석 다이아몬드 정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체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을 했어요. 정체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기적 상담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주기적 상담이 없다. 이 주기적 상담이 없다라는 게 정체된 모든 리더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었죠. 상담을 주기적으로 무조건 성장하나?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상담하는 모두가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당장은. 근데 모든 성장하는 리더는 스폰서든 뭐 본사 직원이든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더라고요. 저도 다음 주에 또 본사 직원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한번 좀 더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해놨거든요. 이제 본사 직원들이 저희 이제 스케줄에 맞춰주시죠, 감사하게도. 그럼 데이터도 들고 오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을 하면 좋겠고 제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회사와 어떻게 맞춰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나간다는 거죠.
즉 그것도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알게 되고 의도를 아니까 서로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각자 뭘 하는지 모르는 단독 플레이로서는 절대로 시너지가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담에서 누군가는 상담을 하고 나니까 상담을 하고 저는 상담 내용이 그냥 상담을 해도 크게 변하는 게 없던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담에서 이 지혜를 찾는 것은요 사실은 받는 파트너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폰서도 물론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파트너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지혜를 받는다라는 것. 나카지마 가오루가 이제 더블 크라운 앰버서더잖아요. 일본에 나카지마 가오루가 한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상담을 왔었습니다.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상담을 왔는데 이제 뭘 얘기를 했냐면 우리 파이토 주스 있잖아요. 파이토 주스에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레몬의 매출이 항상 떨어진다. 왜 이렇게 내가 파이토 주스 레몬 매출이 이렇게 취약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카지마 가오루가 쫙 얘기를 하다가 나카지마 가오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 파이토 주스 먹냐라고 얘기한 거죠. 자기가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나카지마 가오루가 파이토 주스 레몬으로 만든 맛있는 뭔가 레시피를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줬나 봐요. 이게 생각보다 맛있네 이렇게 돼. 그리고 나서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1년 후에 레몬 매출이 정상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내가 1차적으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스폰서의 어떤 지혜, 해안 이게 늘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거기서 정답을 구하려는 자세 때문에 난 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지난달에 SP를 도전하시는 한 리더님이 계셨어요. 지난달에 SP를 도전을 이제 열심히 하시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 또 응원하는 마음 반으로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리 상담을 하다가 이제 한 마지막 한 2, 3일 정도 남겨두고 18%까지는 했는데 스폰서님 제가 더 이상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참 조금 아쉽기도 하고 막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성장에 도움을 주는 진짜 목표가 있고 내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 그냥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목표는 뭐 외치고 뭐 되는 만큼 하고 안 되면 스톱이에요. 그냥 다음 달 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내 네트워크적이나 의식적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은 큰 성장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큰 성장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진짜 목표가 뭐냐면 될 것 같든 안 될 것 같든 끝까지 가보는 거, 끝까지 해보는 거, 그게 진짜 목표거든요. 제가 이거를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냐면 지금 680으로 해도 괜찮다. 너무 잘하신 거지만 당신이 리더님이 1000만 매출 안 되어도 괜찮다. 800이 돼도 되고 850이 돼도 되고 900에서 멈춰도 괜찮으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마지막 날을 맞이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브레이크 잡지 말고 할 수 있는 끝까지를 해봐서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850에서 멈추게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당신은 성장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야 진짜 목표와 나의 갭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진짜 목표를 가져보니까 내가 이 정도 갭이 있구나. 이 정도의 나와 목표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진심으로 부딪혀 봐야 이게 느껴지는데 사람들은 적당히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으면 먼저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늘 비슷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늘 비슷한 반복. 예를 들어 한 800만 핍, 예를 들어 한 700만 핍이라고 치면 이번 달에 큐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L400 주문을 받았어요. 진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달에 주문을 넣죠. 근데 그냥 목표라면 또 미루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영원히 그 정도 수준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분이 850, 900 때도 너무 잘했다 생각했는데 스폰서님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니 결국에는 1000을 해내시더라고요. 막 1000을 한 LOS 맵을 찍어서 저한테 딱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끝까지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게 기적이구나. 끝까지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게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그럼 저는 김일두리더님이 한 번씩 이제 상담을 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오셔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인 메시지 통보 같은 건데, 이게 연락이 오셔서 몇 레그냐 물어봐요. 저 몇 레그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있는 레그 마사지 하지 말고 빨리 뛰어서 레그 더 찾아서 15레그 돌려 이 얘기를 합니다. 마사지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후원과 뎁스 내리기인데, 그 있는 레그 마사지하고 앉아있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럼, 김일주 스폰서님은 뭐예요, 이거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제가 브론즈 파운데이션한테 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레그?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이제 이 방향성을 들으면 이제 방향을 바꿀 줄 아니까, 수준별로 상담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상담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상담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상담해야 하는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도전해야 하는 방향성, 내가 도전할 것, 내가 도전할 무언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 제일 좋은 건 내가 정해가는 겁니다. 내가 정해가면 베스트지만 그렇지 못하다 해도 괜찮아요. 난 도저히 그걸 못 정하겠어. 괜찮습니다. 뭘 하시면 되냐면 그걸 하시면 돼요. 스폰서님과 찾아가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상담을 조금 하시면 돼요. 좀 더 모니터를 확대를 좀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모니터가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방향성을 먼저 가지고요. 두 번째는 집중 명단과 내가 꼭 포커스해야 되는 명단과 또 집중할 대상. 이 대상이라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집중 명단은 사람이고 대상은 내가 예를 들어 SOP가 될 수도 있고 STP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사실 메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빠져있는 상담은 사실은 진짜 담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갔다면 그걸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상담을 하는 이유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잖아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예를 들어 SP가 아닌 사람이 SP를 가기 위해 아니면 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아닌 사람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가기 위해 우리가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뭐가 필요하나?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LOS 맵이 있고 사람을 성장시켜야 되고 사람을 컨택해야 되고 이런 일이잖아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관계라고 생각해요. 관계하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관계를 하던 대로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온라인 스폰서님들은 많은 시행착오, 저는 언제 많이 배웠냐면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새롭게 조인도 되지만 누가 하다가 피치 못할 상황으로 떠나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성장했냐면